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저는 HLB 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뭐 지금 갑자기 보시는 분들은 또 이놈 자기가 맞았다고 뭐라고 하려고 하네. 이게 아니라 오늘 구간에서 그냥 제가 일단 이전까지 했던 얘기들은 어쨌건 어제 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부터 어떻게 흘러갈지 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좋은 방향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안 좋은 방향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중립적인 위치에서 영상을 찍을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먼저 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분봉을 보면은 일단 이 분홍 색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매물대 구간에서 1차적으로 매물을 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제가 물을 가장 잘 탔어도 평단가 어디다? 64,000원대다 라고 말씀드렸던 구간인데 일단 여기가 단기적으로 저항선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부분이 가장 물을 잘 탄 사람들이 평단가가 얼마라고 했어요? 85,000원이라 했잖아요. 그쵸? 이 구간 잘 탄 사람.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 매물대를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물 타는 구간에서 매물대를 확인해야 되니까. 자, 보면은 이 밑에 구간에서 그대로도 거래가 좀 일어났던 구간이 이 위에 구간이겠네요. 보시면은 93,000원, 91,000원, 91,000원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된 걸 보는 건데 이 봉들이 이 8만 원 다음에 봉들이 적은 구간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92,000원까지 그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85,000원이 가장 물을 잘 탄 사람들이고 그죠? 물을 가장 잘 탄 사람들. 그 다음에 물을 잘 탄 사람들 가격이 어디? 여기에요. 91,000원. 근데 우리가 이 91,000원 가격대를 좀 봤을 때는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는 봉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85,000원대는 봉이 하나, 둘, 세 개밖에 없죠. 그죠?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가벼울 수는 있겠다. 근데 이제 여기 85,000원에서 91,000원으로 올라가는 순간 봉이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죠? 봉이 10개예요. 그러면은 85,000원보다 뭐요? 91,000원이 더 매물대가 많다라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계산을 해봤을 때 85,000원에 산 사람이 그죠? 산 사람이 단기적으로 물을 탔다고 가정을 했을 때 67,000원 물을 탔다고 가정을 했고 그죠? 여기서 우리가 11만 원 구간까지 봤잖아요. 그죠? 요거를 그다음 매물이 많은 91,000원 구간까지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물을 타다 가정했을 때 18,000원, 9,000원 하면은 76,000원이겠죠. 85,000원 사람이 저번에 하한가에 물을 탔다고 하면은 그리고 나서 76,000원 평단가에서 다시 한번 47,000원에 물을 탔다고 가정을 하면은 26,000원에 3,000원, 29,000원, 15,000원 더하면은 62,000원 되겠죠. 62,000원. 그죠? 그럼 62,000원에서 여기 91,000원이면 얼마예요? 6,000원. 68,000원. 62,000원에서 68,000원대가 뭐가 된다? 62,000원대는 가벼운 매물대. 하지만 뭐요? 매물대가 있죠. 봉이 두 개 있기 때문에 어쨌건 매물대는 있다. 그리고 조금 봉이 10개로 되는 구간이 얼마? 68,000원. 물을 아주 베스트로 잘 탔다고 가정했을 때 68,000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매물대가 또 어딘지 볼게요. 그럼 우리가 이 최고가가 얼마였죠? 최고가가 67,500원이었죠.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여기서 물을 잘 탄 사람들의 평단가가 여기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거구나.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올라갈 수 있는지를 또 이제 확인을 봐야겠죠. 일단은 봉 자체는 일단 거래량이 터졌고요. 그죠? 그리고 이 거래량보다 거래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첫째 날에 그죠? 이때 거래가 많이 터졌어요. 거래 많이 터졌고 말씀드렸던 68,000원 매물대에서 매물이 좀 나온 걸로 보인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거래가 줄어들면서 주가가 올랐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62,000원에서 68,000원 이 사이에 매도할 사람들이 어떻게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전날보다. 그럼 사실 좋은 신호가 맞아요. 근데 오늘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밀렸죠. 그죠? 그러면은 오늘 주가가 밀린 이유를 좀 생각해 봤을 때 왜 주가가 밀렸을까?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근데 사실 왜 밀렸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주가가 밀렸을 때 왜 밀리는지 체크해봤을 때 보통 어떤 얘기를 많이 하죠? 차익 실현 물량. 바닥에서 들어왔던 물량의 차익 실현이라고도 많이들 말하죠.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물탄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놀라서 던지는 물량들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지금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올라가 빠져. 그것만 얘기해. 이런 거잖아요.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거든요. 이거 올라갈 것 같습니다. 빠질 것 같습니다. HLB도 그렇게 드려왔고요. 그리고 HLB 사실 많이 맞추긴 했어요. 이게 올라간다. 단기 고점이다. 단기 저점이다. 그쵸? 이렇게 갈 것이다. 근데 여기서부터 삐그덕거렸죠. 이거 12만 원 돌파해서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구간에서 12만 원 가지를 못했죠. 주가가 밀렸고 여기서 무조건 2분의 1 팔아야 된다. 또 요거는 맞았어요. 그 절대 물 타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주가가 또 올라왔죠. 또 이 부분 틀렸다.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좀 틀린 부분도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이 판단을 잘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항상 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중립적인 위치라는 것은 제 생각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제 생각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라간다고 하는 걸 좋아한다 해서 올라간다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내려가는 걸 원한다. 내려갈 것 같다 생각해서 내려간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구간에서 제 주관적인 얘기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구간은요. 솔직히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요것만 보고 나쁘다고 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왜냐면은 일단 5일선 위치가 돼 있죠. 5일선 위치가 돼 있고 11선도 위치가 돼 있죠.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부분은 21선의 위치인데 여기를 잠깐 지우면은 21선과 그 다음에 61선 그리고 111선이 여기 겹쳐져 있어요.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가 좀 강력한 이평선 저항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0일 아니죠. 정정하겠습니다. 맞네요. 20일 평균 가격. 그러니까 20일 동안 사람들의 평균 가격, 그리고 56일 동안 사람들의 평균 가격, 그리고 112일 동안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의 평균 단가가 형성되어 있는 구간에서 뭐가 발생하겠습니까? 자, 평균가라는 거예요. 평균가. 그죠? 평단가라는 겁니다. 뭐요? 매도 심리가 강해지는 구간이죠. 이평선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평선에서 지지와 저항을 받는다라는 게 이평선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고 종목이 위로 가 있으면 정배열이잖아요. 정배열. 이런 정배열 상태에서는 지지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평단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내 평단이니까. 근데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본전을 찾은 거다. 올라갔다가 자, 우리가 그냥 개인들의 심리를 좀 생각해 보면은 내가 플러스 10% 갔다가 플러스 40% 갔다가 다시 플러스 10%까지 왔어요. 그러면 사람들 보통 안 팔아요. 왜? 이때 수익률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죠? 기다린단 말이야. 이게 바로 이평선에서 지지받는 원리예요. 근데 이평선 저항받는 원리는 내가 어떻게 물려 있는데 내 평단가가 어떻게 오는 겁니다. 오는 거. 자, 21 2평과 112 2평과 그 다음에 62평이 겹쳐 있으면 겹쳐 있을수록 이 구간대 평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요? 결과적으로 저항선이 형성되는 거죠. 매도 심리가 강해지는 구간. 그래서 일단 지금 구간에서만 보면은 HLB가 만약에 슈팅이 제가 말씀드립니다.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나온다라고 했을 때 강하게 나오면은 이 이평선 가격대 일단 좀 조심하셔야 된다. 판단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지금 보면 112평이 75,000원에 있고 62평이 84,000원에 있죠. 그럼 이 구간에서 강력한 저항선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한번 여러분이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내일이 좀 중요한 구간이죠. 우리가 다들 좋은 얘기 또 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 결과적으로 이 EIR 관련돼서 NAI가 나오는 순간 이거는 폭등한다 라고 좀 다들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죠?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부정적인 위치에서 또 한번 보자면은 이 VAI나 OAI가 나올 가능성을 생각도 해봐야 된다. 그러면은 내일 구간이 결과가 나오는 날짜가 금요일이라고 했을 때 요게 좀 밀려서 이때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월요일 나올 수 있는데 요 기대감으로 내일이랑 내일 모레 좀 올라갈 수도 있겠죠. 요런 부분도. 그럼 이때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매도 해야겠죠. 적어도 2분의 1이라도. 그러니까 간단해요. 일단 제가 말하는 뷰는 물 타는 사람들은 절대 물 타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하나요. 혹시나 올라간다 하면 사람들이 물 탈까봐. 물 타지 마세요. 지금 구간. 물 타시는 분들은 그냥 기다리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물 타는 기준은요.
물 타는 기준은 추세를 전환했냐, 추세 전환을 했냐, 그죠? 그리고 내가 여윳돈으로 물을 타느냐, 또 충분한 기간 조정을 거쳤느냐, 그쵸? 가격이 매력적이냐, 이런 걸 전부 다 봐야 된단 말이야. 근데 HLB가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올랐으니까 그렇지, 이 47,000원대 가격대가 매력적이었을까요? 과연 매력적이었을까요? 공포에 살아라는 말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맞았죠. 근데 우리가 현실적인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땐 이 위에 구간에서 많은 주식을 산 사람들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다른 주식을 팔고 대출을 받거나 현금을 땡겨와서 물 타는 게 맞았을까라고 다시 한번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을 탄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바닥에 잡히고 물을 타야 되는데, 바닥이란 부분은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물 타는 것보다 항상 기간 조정 후에 물을 타야 된다. 그리고 많은 통계로 보더라도 사실 HLB처럼 이렇게 V자로 올라가는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없긴 해요. 정말 이거는 드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HLB가 차트가 정말 특이해요. 그러니까 보통의 이제 주식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제 주가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원래 외봉으로 안 끝나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급등하는 종목들은 외봉으로 안 끝납니다. 원래 외봉으로 안 끝나고 적어도 헤드앤숄더, 그쵸? 아니면 쌍봉, 이렇게 빠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일반적. 근데 HLB는 항상 주가를 잘 보면은 외봉, 그죠? 외봉으로 많이 빠지고요. 이때도 마찬가지. 나노코박스도 외봉. 참 신기한 게 외봉을 되게 좋아해. 외봉, 그죠? 외봉으로 많이 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좀 신기하다. 그러니까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좀 제가 봤을 때는 특이하다. 아마 여러분들도 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특이하다. 차트 자체가. 그래서 어쨌건 지금 5일선이 일단은 11선 자체를 뚫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그리고 오늘의 하락이 결과적으로 양봉의 중심선을 뚫고 내려가지가 않았기 때문에 상승하는 흐름은 아직 이어져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양봉이 하나 있어요. 이 양봉의 중심을 긋습니다. 그쵸? 거리랑 터진 양봉 중심을 그어서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면은 상승 추세, 이탈하면은 시가까지 기준봉까지 밀릴 수 있다. 요거를 좀 보고 가는 건데 결과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이 구간을 봤을 때 거리랑 터진 양봉의 중심선을 아직 이탈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고, 시간에가 한번 볼까요? 시간에가 좀 올랐네요. 시간에 3%나 올랐네요. 100만, 1000만, 억, 10억, 50억 정도 거래됐네. 그래서 어쨌건 시간에가 좀 올랐고요. 이 흐름 자체는 지금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단 이평선 관련돼서 그래서 이 위에 이평선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물 타시는 분들은 그냥 HLB 계좌를 다른 데 옮겨놓고 기다리시거나 올라갔을 때 좀 어떻게 할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물을 탄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물을 탔을 때 정말 지금 가격이 매력적인가를 판단을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이 구간에서 내가 물을 탔는데 주가가 내려갔다라고 생각했을 때 과연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했을지 고민을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냥 제가 보는 그림을 그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지금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정고점을 뚫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나오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예상하고 베팅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로 EIR 같은 경우도 아직 나오지 않은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거, 그리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너무 기대감을 품고 또 결과를 보겠다는 이러한 부분들 조금 생각은 하셔야 된다. 과거에 우리가 배웠던 거, 과거도 아니죠. 2주 전이죠. 2, 3주 전. 이때 배웠던 요걸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라고 했을 때 신규로 진입한 사실 사람들은 이때의 기억이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만약에 이쪽에 계셨는데 만약에 물을 잘 타서 평단가가 왔다. 근데 여기서 이제 판단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다시 한번 이때 리스크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제가 말한 이런 이평선 구간까지 만약에 도달한다고 하면 또 그때는 한번 조심하셔야겠죠. 제가 뭐 틀렸고 맞췄고 중요한 부분을 떠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차트가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구간은. 그렇기 때문에 5월 31일에 결과가 잘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그죠? 기대감이 내일까지 살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좀 주가가 급등하면은 또 조심 한번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제가 영상 추가로 더 말씀드리기 전에 요때 당시에 2분의 1 팔라고 했던 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나서 뒤에 또 볼게요. 지겨우신 분들은 영상을 끄셔도 돼요. 끄셔도 되는데 저도 어쨌건 한번 틀렸잖아요. 이런 구간에서 틀렸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이렇게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신뢰를 드리려면 맞힌 부분도 보여드려야 돼요. 저 틀린 부분 인정하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맞힌 부분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이 잘 판단해 보시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때 5월 14일이죠. 5월 14일이고 2분의 1 매도하라고 했던 영상입니다. 지겨워 계속 보여주네 할 수도 있지만 저도 어쨌건 이런 거를 보여드려야지 제가 이렇게 하는 얘기에 어느 정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발적으로 오르면서 좀 비싼 가격에 여러분들이 매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구간 확실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분할 매도가 답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1시부터 3시에 주가 변동성이 나오든 안 나오든 무조건 2분의 1 대응한다. 내가 만약에 물려있다. 내가 10만원 이상에 물려있다. 근데 비중이 크다. 그죠? 무조건 2분의 1 정리하세요. 무조건 2분의 1 정리하시고 비중이 적다라고 했을 때도 2분의 1은 정리하세요. 왜냐면은 이게 몸의 습관화가 되어야 돼. 습관화가. 어떤 습관이 되냐면은 리스크 관리하는 게 습관화 되어야 된다. 자, 지금 분명히 HLB 뭐 100% 승인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슨 리스크 관리냐. 승인되면 더 가는데 이게 리스크 관리를 못 하는 거예요. 세상에 100%라는 게 있으면은 사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식의 이 방향성 자체는 어쨌건 제가 잘 맞춰왔지만 최근에 여기서 반등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대감을 받지 못하고 주가가 내려가고 있다. 주가가 내려가고 있으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주가가 내려가고 있으니 이거는 주가 내려가는 거 봤을 땐 승인되면은 기대감이 해소되면서 단기적으로 재료 소멸이 아닌 새로운 재료의 등장으로 폭등할 거다. 근데 저는 이것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100%가 아니잖아요. 100%가 아니기 때문에 승인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전 이게 다예요. 이게 다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하던 저는 꼭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도리는 여러분들한테 팔지 말고 무조건 존버하세요가 아니에요. 수익을 챙겨놓고 기다리세요요.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영상 보고 이런 구간에서도 매도하신 분 많고요. 여기서도 제가 12만원에 1차 매도 할까요? 1차 매도 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11만원 구간에도 파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매도 사인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익률이 거의 400%가 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기서 2분의 1 정리해서. 그럼 결과적으로 이분은 1억을 넣었을 때 4억을 번 거잖아요. 여기서 2분의 1 정리했으면은 2억 5천을 일단 정리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수익률은 일단 1억 5천 확보를 했고 남은 2억 5천이 있다라는 건데 주가가 좀 빠졌으니까 한 1억 7천, 1억 8천 남으셨겠죠. 2억이는. 결과적으로 이것도 뭐다? 다 수익이다. 오르든 내리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일단 분할 매도했던 거에 대해서 되게 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다. 결과적으로 수익률이 크신 분들은 원금을 챙겨놓고 만약에 수익을 챙겼다라고 했을 땐 지금 여기도 그냥 다 수익 구간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일단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제가 지금 몸 상태가 크게 뭐 좋지는 않아서 영상을 오늘도 막 원래 옛날에는 막 7개, 8개씩 올렸는데 최근에 뭐 일이 이것저것 있어가지고 영상을 뭐 한두 개? 많게는 많이 올리던 5개 정도? 4개? 이 정도 올리는데 제가 6월 달부터 또 새로 채널을 이제 명품 차트 분석 말고 또 새로운 채널에서 또 한번 키워보려고 해요. 거기가 너무 채널이 많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거길 또 활성화 시키려고 하니까 제가 내일이나 뭐 내일 모레
링크를 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그 채널도 한번 구독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건 일단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 아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차트 부분은 나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올라갔을 때 우리가 항상 이러한 이평선이라는 저항선이 항상 존재한다는 걸 잊지 말고 이런 구간에서 단기적인 매물대가 또 쌓여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죠? 제가 말한 거는 원래 이 구간이었죠. 이 구간인데 지금 보시면은 또 봉들이 겹쳐 있는 구간이 보일 거예요. 잠깐 좀 색깔을 바꿔볼까요? 여기서 잠시만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서 색깔 한번 바꿔보자. 보면은 여기를 분홍색으로 잠깐 보면은 이런 부분이죠. 이렇게 잠시 죄송합니다. 자, 이 부분 요렇게, 그죠? 요 부분도 여기 봉들이 좀 뭉쳐져 있죠. 이렇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또 저항선 작용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잘 판단을 좀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진짜 이평선 저항도 있고 강력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한번 틀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판단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드릴 수 있는 말은 일단은 그냥 제 생각을 말하는 거니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슈팅했을 때 다는 아니더라도 비중을 좀 축소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승인되면은 무조건 또 올라간다 이런 생각인데, 승인되면 올라갈 수 있죠. 근데 또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된다라고 했을 땐 실망 매물을 쏘아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참 자기 입맛에 맞게 계속 말 바꾼다고 생각을 하는 게, 여러분들 저한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원래 이런 구간에서 보통 사람들이 그런 말 했잖아요. 승인됐을 경우에는 재료 소멸이 나올 수 있다. 그죠? 재료 소멸.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 소리냐. 승인되면은 재료 소멸 그런 거 없다. 더 간다. 재료 소멸 그런 게 어딨냐. 세계 최초인데. 더 간다. 그죠?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어차피 승인됐으면은 재료 소멸 나왔어. 아싸리 잘 됐어. 공포감 줘서 털릴 놈 털고 가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원래 사람이라는 게 다 그렇죠. 자기가 좀 보고 싶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건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스스로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건 제가 안티 같지만 저는 안티가 아니에요. HLB 꼭 승인됐으면 좋겠습니다. 약 자체를 제가 말씀드리지만 HLB 주포 자체가 더러워요. 더럽고 정말 재수없게 움직입니다. 재수없게 움직여요. 그죠? 재수없게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결과적으로 시간이 걸린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편인 것 뿐이다. 나중에 다시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해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한번 체크 한번 해봐 주시고요. HLB 관련돼서 내가 대응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H 대응 이런 식으로 세 글자만 위에 번호 하나 남겨 놓겠습니다. 몇 번이요? 010-9201 6329로 H 대응이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계속해서 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이러한 구간들에서 여기서 2분의 1 팔면서 말씀드렸던 실패했을 경우에 점화한가 두 방을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는 있으나 어떻게? 절대 물을 타면 안 된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기술적 반등보다 많이 나왔어요. 64,000원 정도의 기술적 반등, 뭐 전후 5,000원 좀 있었겠지만 어쨌건 68,000원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차트가 지금 또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틀린 부분이었기 때문에 요거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전체적인 견해에서는 기술적 반등 후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밀릴 수 있으니 우리가 물타기는 신중하게 들어가야 된다. 이러한 또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제가 배포를 해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HLB 관련돼서 대응받고 싶으신 분들은 H 대응이라고 남겨주셔서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 시나리오를 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전에 이제 썼던 영상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H 대응, 그리고 시나리오 받아가실 분들은 시나리오
어차피 이것도 H 대응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요거 말씀드릴게요. 요거 뭐냐면은 제가 HLB 관련된 시나리오를 정리해 놨어요. 여러분들한테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 계열사에 대한 부분들 그쵸? 전부 다 말씀을 드렸죠. 시나리오 짜야 된다. 계열사도 HLB 못 가면은 못 간다. 비중 축소해야 된다. 전부 다 시나리오에서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제가 뭐라 그랬죠? 100%가 어디 있는데 자꾸 100%라고 말하냐. 승인은 99%의 성공이 있다라고 해도 1%의 실패 확률이 있으면은 이걸 언급하는 게 맞다. 그 전에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첫 번째로 강조 드린 게 비중 조절입니다. 비중 조절. 이 시나리오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시나리오 승인 후에 그리고 승인이 불발됐을 경우에 점화한가로 갈 수 있다. 모든 부분을 열어봤을 때 업사이드보다 다운사이드가 열려있다라고 했을 때는 리스크 관리가 필수다. 뭐요? 비중 조절해야 된다. 이 부분 진짜 여러분 귀에 피가 날도록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위에 그냥 H 대응 세 글자만 남기셨으면 무조건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건데 정말로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자, 어제 영상 댓글을 좀 보시면은 자, 어제도 또 말씀드렸죠. 그쵸? 어제도 말씀드렸고 여기 댓글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분할 매도가 머리에 맴 돌아서 분할 매도 시작했고 비중을 3분의 1로 줄여버렸으니까 마음이 편해졌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오늘 주가가 빠진 건 안타깝지만 이런 분들은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도 4분의 1로 비중을 줄여놨다. 그쵸? 결과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렇게 매도하셨다. 분할 매도했답니다. 그쵸? 자, 요런 부분들 정말로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잘 되면 좋겠다. 제가 어쨌건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정확한 이런 대응을 해드렸다라는 건 어느 정도 저는 소신이 있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나리오를 결과적으로 받아가셔서 대응하신 분들은 오늘 완벽하게 2분의 1 비중 정리하거나 많으면 3분의 2 정도 비중 정리하시고 남아있는 물량으로 이제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드신 거 알아요. 힘드신 거 아는데 주가가 또 반등이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또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주가가 85,000원까지 내려갔다가 11만원까지 올라갔을 때 제가 85,000원에서 뭐라 그랬어요? 8짜리 아니다. 그쵸? 올라왔을 때 12만원 구간 도전할 수 있는데 10만원 구간 이탈했을 경우에 여기서 대응해야 된다. 5월 14일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때 당시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더 밀릴 수는 있으나 분명한 것은 반등이 강하게 한번 나옵니다. 이때 정확한 대응을 해서 탈출해야 되고 이러한 시나리오 정리를 분명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50% 정도 매도하라는 거 여러분들 위해서 했다라는 거 이제 좀 느끼실 거예요. 그쵸? 저도 정말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거 보면은 지금도 마음이 아픈데 괜찮아요. 탈출할 수 있으니까 꼭 제가 드리는 시나리오 보시고 꼭 대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H 대응이라고 세 글자만 남겨주셔서 반드시 대응하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기회는요 많이 오고요. 좋은 종목 많아요. 제가 다 팔라는 것도 아닙니다. 비중 추가하든지 물을 타서 평단 낮춘 후에 비중이 평단이 높으신 분들은 비중이 크신 분들은 손절을 해야겠죠. 절반이나. 그쵸?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라왔을 때 비중 조절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고요. 꼭 H 대응 남기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